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스크립트에서 컨디션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if문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컨디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그 if문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조건문을 사용하게 되면 값을 평가해서 코드를 통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if 문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이러한 값에 따라 값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는 우리가 일련의 평가 연산자가 사용되어집니다. 한 숫자가 다른 숫자보다 큰지 알아보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 개의 인티저를 생성한 다음 이를 평가하고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카메라에는 지금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 클래스 스크립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인티저 정수 데이터 유형을 변수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 괄호 안에 첫 번째 줄, 지금은 이제 7번 줄에다가 변수 num1, num2 인티저라는 정수값을 갖는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는 인티저는 int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예전에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변수는 num1, num1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가로 숫자는 5라는 값을 주고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8번 줄에 첫 번째 우리가 7번 줄에 인티저의 num1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변수가 선언되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num2에는 값을 7이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문의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불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해서 두 숫자를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 불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 변수는 result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장 뒤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되고요. 자, 우리가 스타트 메소드가 있고요. 여기 스타트 메소드에 프린트라는 여기 함수를 사용했는데 얘를 지우고요. 자,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result라는 변수는 equal 자, 비교 연산을 해볼 건데 num1이 num2보다 크냐라고 자,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에 로그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변수명은 리절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적인 코드를 지금 이렇게 잘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7번 줄과 8번 줄의 변수,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num1과 num2가 선언이겠고요. num1에는 숫자 5, num2에는 7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esult라는 불리한 변수를 선언했어요. 자, 이게 10번 줄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의 어떤 경우에 어떤 것에 평가를 내리거나 의사결정마다 결과는 항상 true, 참 또는
거짓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 것은 num1 변수가 num2 변수보다 큰지 여부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값이 true, 참이나 또는 거짓이 변수 result에 할당이 삽입이 된다. 이 결과를 콘솔 창에 로그로 표시를 하는 게 16번 줄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컨트롤 S 또는 단축키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에디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에디터로 되돌아가면 이제 그 스크립트를 컴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콘솔 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리절트의 값은 어떤 값이 나올 건가? 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false라고 나오죠. 즉, num1이 num2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로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모든 의사결정은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으며 일련의 예, 아니요 질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한 가능한 모든 다양한 비교 연산자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크거나 크거나 또는 적거나 이제 이해했을 거고요. 여기에 등호를 추가를 해서 num1이 num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또는 num1이 num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정확히 동일한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등호가 입력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단일 등호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값이 서로 동일합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두 개의 등호를 사용해야 돼요. 자,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리절트, 자, 여기를 다음 줄에 제가 세미콜론 슬래시 두 개를 넣어서 추석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내용들의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리절트는 num1이 num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냐 또는 num1이 num2보다 작거나 같으냐. 자, 이 등호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um1이 num2하고 동일한 거냐. 그 경우에는 두 개의 등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값에 대한 것들은 차례대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슬래시 두 개를 쳐가면서 에디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충분하게 이 연산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동일합니까? 라는 것들을 한번 에디터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시고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로그 창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거짓이죠. 그러면 얘가 참이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num1의 숫자가 5가 아니라 7로 대입을 시켜주고 다시 저장을 한 다음에 에디터 프로그램에 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true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지요. 그죠? 자, 플레이를 했고요. 자, 이와 같이 true라는 결과값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인티저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비교 연산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스트링 또는 트랜스폼, 게임 오브젝트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유형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이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를 의미하는 not 연산자입니다. not 연산자를 실행할 때에는 등호 하나하고 그리고 느낌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셔서 자, 리절트 이퀄 num1은 num2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를 비교 연산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느낌표하고 뭐 하나를 넣어 주시면 돼. 그리고 컨트롤 S 눌러보면 당연히 얘는 false가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77, 넘원에도 7이 할당이 됐고, 넘2에도 7이 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콘솔 창의 로고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alse라고 나오죠. 당연히 7하고 7은 같은데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true가 나오려면 숫자가 다르면 되겠죠. 자, 처음대로 5, 그 다음에 7로 바꿔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에디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봤을 때 로그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자, 이와 같이 true라고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이 연산자 어렵지 않지요. 자, 연산자가 작동하기 위해서 불리안이라는 데이터 유형 값이 필요하고요. 그 연산자는 불리한 값의 결과를 뒤집히는 데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절트 값이 출하라고 가정하고 로그를 출력할 때 이 리절트 앞에 느낌표를 붙인 후 이를 실행하면 추로 참여해야 할 값이 거짓 값으로 변한다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디버그.로그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주면 true의 반대. 만약에 리절트가 false일 경우에는 true가 되는 거고, 리절트가 true일 경우에는 false가 되어지는 거죠. 자, 저장하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콘솔 창의 로고를 표시한 거를 살펴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false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연산자 같은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이고 기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if 컨디션을 사용을 할 때 이 컨디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if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if 문장의 if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